도시 붕괴!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지고 도로는 마비되며 대피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세계 여러 도시가 그랬으니까요. 서울에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분 뒤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알고 혼란 속에서도 아이와 노인을 먼저 찾는 이 기이한 민족성. 전 세계 언론이 대응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라고 극찬한 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명령보다 강한 기억이 몸에 새겨진 이들이 지켜낸 기적 같은 10분. 한국 최강의 비대칭 전력,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도시가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10분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28년 동안 봐왔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베이루트에서, 카불에서 준비된 나라도 있었습니다. 훈련된 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도 무너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징병제 국가라 조직은 있겠죠. 서류상 훈련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나라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결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그 소리. 처음 30초는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멈추고 서로를 봅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 침묵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뛰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한 사람이 뛰면 옆 사람이 뜁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이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경보 발령 3분. 간선도로 3곳이 막혔습니다. 차량 역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면 충돌. 그 차가 다시 도로를 막았습니다. 대피 경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군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10분. 그 공백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간. 경보는 울렸지만 통제 인력은 없는 시간. 사람들이 공포만으로 움직이는 시간. 저는 이 공백에서 도시가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보 발령 5분. 대피소 입구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닿습니다. 그 다음엔 몸이 밀립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한 분이 입구 앞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군중에 밀린 겁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건 이미 늦었다고? 경보 발령 7분.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유독 한 구역만 달랐습니다. 병목이 생겨야 할 자리에 병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경보 발령 7분, 아직 아무도 도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가 저걸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28년 동안 훈련된 눈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건 제복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시선입니다. 발을 딛는 방식입니다. 저 사람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한 명이 출입구 왼쪽에 섰습니다. 팔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한 명이 오른쪽 병목 지점 앞에 섰습니다. 몸으로 흐름을 갈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도 밀리지 않고.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 남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저 위치 누가 정했습니까? 저 역할 지금 즉석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즉흥으로는 저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경보 발령 9분. 혼란구역과 안정구역의 차이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구역에서는 고함 소리, 경적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저 구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짧게 2번. 그러자 저쪽에 있던 사람이 즉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신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신호를 알고 있다는 건 사전에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약속이 됐다는 건 이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미 이 상황을 계산해 뒀다는 겁니까? 대피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제 인력도 없고 군도 경찰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또 눈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군중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그 40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성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28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저건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판단합니다. 그게 28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 40대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민방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단어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징병제 국가들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제도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70년 넘게 그 현실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민방위는 그 역사에서 태어난 겁니다. 위기 대응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억에서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시가 무너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몸으로 겪은 겁니다. 그 경험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400만 명이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미 조직이 완료된 인원이 4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별도 소집 없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원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역할을 지정하지 않아도, 구역을 나누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재난이 닥쳤을 때 자기가 할 일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봤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 인력을 모으는데 평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소집하고 배치하고 역할을 나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현장은 공백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묶여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순간 그냥 움직이면 됐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 제가 28년 동안 도시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던 바로 그 10분. 한국은 그 시간을 애초에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감동받는다고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숫자 하나로 결론을 뒤집지 않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400만 명.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역사적 맥락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이 실전에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훈련과 현실은 다릅니다. 평시에 작동하는 것과 실제 공포 속에서 작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 균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북쪽 구역에서 인파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입구 2곳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통제 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경보 발령 후 11분. 슬슬 균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통제 인력의 지시를 무시하고 혼자 반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남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한 명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이 장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 명의 이탈자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벌어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밀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외신들이 내놓는 분석을 떠올렸습니다. 초기 대응은 인상적이지만 지속성은 의문이다. 대규모 인력 통제의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질서는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쪽 구역 병목 지점 앞에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숨이 차 보였습니다. 뛰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리를 잡는 순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팔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흐름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와서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혼란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공식이 지금 제 눈앞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북쪽 구역 병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40대 남자가 흐름을 갈랐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따랐습니다. 고함 소리가 줄었습니다. 밀침이 멈췄습니다. 불과 3분 전까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그 구역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쏠리던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선제적이었습니다. 병목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분산시킨 겁니다. 저는 그 판단을 내리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혼잡 구역에서 넘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분도 지나지 않아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운영하던 가게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급히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시 분석을 멈췄습니다. 저 손이 지금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수가 배분됐습니다. 노약자 구역이 따로 나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유도됐습니다. 이건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돌려봤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시를 따르는데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안정되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옆 사람을 챙겼습니다. 공포가 걷히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공포를 걷어낸 게 바로 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쪽 구역처럼 병목이 생겼을 겁니다. 그 병목이 압사로 이어졌을 겁니다. 부상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 부상자를 보고 패닉이 확산됐을 겁니다. 한국은 그 연쇄를 끊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동쪽 구역, 대피소 하나에 인원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속도면 10분 안에 과밀입니다. 과밀이 되면 압사입니다. 압사가 시작되면 패닉입니다. 패닉이 퍼지면 도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그 연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대피소가 이미 꽉 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경보 발령 후 18분. 동쪽 대피소 입구 앞 인원 밀도가 위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한 사람당 공간이 0.5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군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밀렸습니다. 뒤에서 밀렸습니다.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군중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떠밀리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송이 울렸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쪽 대피소 수용 가능, 서쪽 대피소 수용 가능.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소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통제 인력이 움직였습니다. 입구 앞 인원을 두 방향으로 갈랐습니다. 정보 전달과 인력 통제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동쪽 구역 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 흐름이 멈췄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동쪽 구역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압사 직전까지 갔던 그 구역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을 멈추고 그냥 봤습니다. 출입구마다 위치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동 유도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정보 전달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이 열렸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짧게 3번 울렸습니다. 북쪽 인력 2명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을 쟀습니다. 40초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까 그 40대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겁니까? 명령을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저 자리를 지키는 건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다른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를 몸으로 아는 나라. 저 40대 남자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맨손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기억이 이 나라의 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가 저 남자의 발바닥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2005년 뉴올리언스를 떠올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72시간 동안 민간인 통제는 붕괴됐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징병제로 군 복무를 마칩니다. 제대 후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을 마치면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군복을 벗어도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집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무서워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 숨이 차도록 뛰어오는 나라. 그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걸 해냈습니다. 도시는 버텨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땀을 흘리며 자리를 지키던 그 40대 남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던 자영업자, 밀려오는 군중 앞에서 뒤를 돌아보던 그 남자. 저는 28년 동안 수십 개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기억납니다. 런던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도시 붕괴를 막았다고요? 훈련도 아니고 제복도 아니고 그냥 40대 평범한 사람들이요. 저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만 달랐는가? 답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제도가 됐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현장에서 봤습니다. 화려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리는 40대 한국의 민방위였습니다. 무릎 꿇는 40대 한국 민방위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40대 대한민국의 민방위였습니다. 징병제와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편입, 오랜 교육 훈련으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평범한 시민 민방위. 세계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들이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해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 건 시스템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서 있는 겁니다. 무서워도 돌아보는 겁니다. 숨이 차도 뛰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국격 상승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